투자자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했던 종목들, 또 가장 마음 졸였던 종목들 어떤 게 있을지 수상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엠뱅고대 김영민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힘차서 좋아요, 역시나. 뭐 오늘 힘이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 빠져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연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아니에요. 이럴 네. 때일수록 더 힘내서 그래요. 돌파해야죠. 그렇죠? 그럼요. 네. 네. 오늘 10가지 종목을 통해서 돌파구 찾아보겠고요. 지난주 시장은 어땠는지 적중률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100%로 다시 100% 복귀했네요. 돌아왔습니다. 김영 매니저 10개 종목의 업앤다운을 맞춰주셨고요. 오늘도 기대해 볼게요. 그럼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하락 종목들이 워낙 많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반도체, 로봇, 에너지, 의료외의 의료기기 굉장히 다양한 테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 보시죠. 오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은 에코프로 BM이고요. 새내기주도 올라와 있고 두산 로보틱스, SK하이닉스, 루니, 수젠텍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예요. 네. 오늘 4% 가깝게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네. 4%면 뭐 급락이죠. 아주 큰 거죠. 네, 근데 심지어 어제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내가 이걸 왜 안 따라갔지라고 후회하던 찰나였는데 네. 오늘 또 이렇게 밀리니까 손이 안 나가요. 네.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주의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조정이 들어올 자리에서 뭐 적당한 조정이 들어왔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미국의 이제 엔비디아 주가 흐름 보시면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빠졌어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HBM 이슈 바통 터치해가지고 온 디바이스 AI 이슈가 또 불거지니까 맞아요. 모바일 향 또 기대감이 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SK 하이닉스가 또 올라가고 또 리노공업 같은 이런 새로운 이제 주도 섹터 종목들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이 크게 이제 나오질 않고 계속 이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다가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떨어지고 특히 오늘 소부장 종목들의 낙폭이 상당히 좀 컸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고점 대비 10% 빠졌으니까 뭐 소부장 종목들도 당연히 고점 대비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의 이제 빌미가 됐던 건 뭐 엔비디아 주가 하락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또 중국향, 또 대중국 규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중국 맞춤형 또 저사양의 또 반도체 칩들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또 미국 행정부가 그것도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 규제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첨단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규제가 좀 됐었어요. 이렇게 삼엄한 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런 매출 성장과 순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게 저는 이제 핵심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또 행정부가 규제하면 또 그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또 매출 방안을 또 만들게 될 거고 사실 기업들은 그게 이제 생존의 어찌 보면 기본적인 이제 생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우려 그리고 이제 대중국 규제에 대한 우려가 뭐 그렇게 심각하다라고 보진 않아요. 다만 미국장도 지금 빅세븐, 뭐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주도 섹터 역할을 했고 또 상당히 좀 강하게 올랐던 반도체 종목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반면에 그동안에 못 올랐던 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STO라든지 오늘 또 신약 개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방어적인 역할을 하면서 업종별로 키 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SK 하이닉스 주가 네. 오늘 4% 좀 큰 폭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뭐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조정이 좀 들어왔다. 속도 조절이 분명히 좀 필요한 구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물론 엔비디아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도 맞지만 네. 그동안 계속 불씨가 지펴졌던 게 반도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으로도 뭔가 턴어라운드 조짐이 보여졌고 그러니까 네. 예상보다 잘 나왔고 네. 거기에 AI 이야기, HBM 이야기,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제 해먹을 거 다 해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네. 게 없어서 식상해져서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오늘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나 봐요. 표현이 좀 거치네요. 죄송해요. 네. 네. 해먹을 거 다 해먹었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나올 이슈가 더 많다. 어. 물론 이제 정현 아나운서께서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HBM 조금 시들해요. 워낙 올해 뭐 또 상반기 때부터 계속 HBM 얘기를 해왔었고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약간 좀 새로운 이슈죠.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다른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첨단 공정에 대한 이슈라든지 패키징,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3D 패키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네. 이제 생성형 AI를 자체적인 이제 디바이스에 탑재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뭐 노트북, PC 그리고 자동차 단에서도 생성형 AI를 이제 구동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칩셋 미디어가 불을 지폈잖아요. NPU 칩. 맞아요. 그리고 이게 더 확장되면 결국 전력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강조가 엄청나게 또 내년부터는 또 시장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AI 반도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가 단순히 이제 반도체 업황을 사이클, 뭐 업사이클, 다운사이클 이렇게 단순히 사이클의 논리로 봤던 디램 시장의 어떤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른 이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이제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러는 와중에 어찌 보면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이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의 생태계가 우리나라가 완전 불모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도 조 단위 이상 뭐 대만처럼 막 5조 10조 원 하는 그런 파운드리 이제 팹리스 기업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식상해지긴 했습니다만 새롭게 나올 만한 이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훨씬 더 좀 풍부하다. 그래서 어차피 반도체 종목들은 내년을 보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또 못 사신 분들 매수 기회를 또 줄 때 네. 현명하게 종목들을 좀 잘 골라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확신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SK하이닉스는 내일장의 주가 어떨지 그럼 네. 잘 종목을 골라보자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대형주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끈기가 없어서. 네. 대신 부모님께 항상 이제 주식 이야기할 때는 네네. 요 둘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에서 항상 이렇게 핑퐁핑퐁 이야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부모님께 SK하이닉스 오늘 기회다라고 말해도 됩니까? 네. 오늘은 SK 하이닉스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우리가 쉽게 추천하는 것 같지만 절대 쉬운 종목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어려운 종목들이거든요. 맞아요. 아주 길게 봐야 되고 또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제 종목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종목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도 확실히 비교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HBM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디램 시장 안에서 DDR5 서버 디램 관련된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매출을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상 SK하이닉스가 실적 턴어라운드도 더 빨리 진행이 좀 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도 당연히 HBM과 또 디램 시장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좀 형성될 거기 때문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SK하이닉스 주가가 좋을 수 있다. 다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지금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는 쉬운 대안이 오히려 소부장 종목들이라고 봐요. SK하이닉스 향 HBM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삼성전자 향 이 엣지 디바이스 관련된 수혜주들 그런 종목들을 오히려 지금 조정을 이용해서 좀 공략을 좀 하신다면 네. 뭐 하이닉스도 좋지만 훨씬 더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다음 장 업 의견 주셨고요. 소부장 쪽도 한번 잘 골라보자라고 정리했어요. 이어서 네. 두 번째 수상한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한테 원전은 짧게 이야기하고 네. 가자라고 해주셨는데 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추세 보면은 상승 추세 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주도 섹터의 흐름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고 아. 미국장도 흐름을 가만히 보면은 아까 제가 빅7 말씀드렸잖아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아마존, 알파벳, 엔비디아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한 1, 2주째 살짝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수소라든지 에너지. 네, 폭락했던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찌 보면 반도체 종목들이 좀 쉬고 있고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떤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져있던 낙폭가대 그중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SMR이라든지 이런 소형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좀 회복되고 있는 국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회복은 좀 잘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실적과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조금 이제 퀘스천 마크가 아직은 조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전은
뉴스가 나올 때가 가장 핫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올 뉴스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내년 1월에 한국과 영국의 FTA 개선 협상, 여기서 영국과의 신규 원전 건설 협의를 할 것이다. 네. 그럼 내년 1월에 그런 뉴스가 나온다면 저희 지난번에 폴란드 때도 원전주 네. 뜨거웠던 것처럼 그렇죠. 원전주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영국도 사실 이제 원전을 건설하기에 네. 썩 좋은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제 소형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제 동유럽 쪽에서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이미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주가가 그 지난 1년 동안의 흐름을 보면 되게 지지부진했단 맞아요. 말이에요. 뉴스 나오면 잠깐 올랐다가 또 주저앉고. 그게 결국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망가지는 데는 1, 2년인데 이게 사실 업황이 회복되기까지는 5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원전 같은 경우에 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수주 사이클을 이제 갖고 지켜봐야 되는 업종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시장에서 이게 이제 주도 섹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정책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원전 이게 다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 사업을 부흥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정책적인 어떤 아젠다였는데 네. 지금은 또 정권 아주 초기보다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도 많이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반등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이 전체적으로 키 맞추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내일장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네. 오른다면은 내일 우린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일단은 업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 오.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15에서 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염두를 좀 해두고, 대신에 원전 쪽 비중을 좀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이제 조금씩 줄이시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많잖아요. 지금 조정받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또 이번 주에 또 빠지고 있는 로봇, AI, 그리고 지금 살아나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STO, 뭐 이런 종목들 워낙 대안이 많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제 상승을 이용해서 비중을 조금 줄이시고 다른 업종 쪽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이제 리밸런싱하는 그런 전략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인데요. 그런데 원전주 반등 시에 비중 축소 의견 드렸어요. 그럼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시죠. 오늘 루닛 또 많이 밀렸어요. 네. 참 그 루닛과 뷰노와 이런 의료 AI주들이 변동이 정말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특히 AI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HBM 관련주들이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네. 막 장중에 유진테크도 막 10% 맞아요. 급락하고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막 10% 급락을 하다 보니까 오전까지는 잘 버티다가 AI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도 장 후반에 막 솔트룩스라든지 코난 테크놀로지 막 이런 기업들도 막 8%, 9%씩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루닛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하방 압력을 조금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루닛은 최근에 이제 단기 낙폭이 상당히 좀 컸잖아요. 그게 네. 이제 이유가 있어요. 뭐 회사 내용에 뭔가 이제 심각한 악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루닛이 최근에 이제 유무상증자를 이제 특히 유상증자도 한 2천억 원 규모로 대규모로 했고 100% 무증도 했잖아요. 네. 그 무증 신주가 지난 11월 말 11월 24일이었던가요? 그때 이제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무려 185만 주가 이제 신규 상장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루닛에 이제 무증 신주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공짜 주식이 이제 많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아 이거는 빨리 팔아버려야지 이런 심리가 이제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오버행 이슈, 이제 수급적으로는 좀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버행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특히나 지난주 후반 그리고 이제 이번 주까지 낙폭이 이제 조금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악재, 신규 물량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인 악재도 있었고 오늘 그 AI의 기본인 HBM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쪽도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도 이런 로봇 AI 이야기를 다뤄봤는데 네. 이쪽은 아직 실적 안 나오지 않냐? 나는 성장주로 보지 않고 그냥 이들은 단순한 테마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동의하세요? 절대로 동의가 안 되고요. 이게 동의가 이제 안 돼요? 모든 산업은 결국 네. 테마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테마가 시작되고 테마가 오래 가다 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섹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게 이제 더 성장을 하다 보면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로봇 산업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겹도록 말씀드렸잖아요. 네. 앞으로 가장 좀 큰 폭으로 어찌 보면 AI 반도체 쪽보다도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로봇이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이제 산업 지형을 봤을 때 노동 집약적이고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이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학계 출산율 0.7%밖에 안 된다는 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결국 로봇밖에 없다. 삼성전자라든지 대기업들이 로봇 기업을 계속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단순 테마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앞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시총 5조 넘어가서 고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가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의 탑3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폭발적인 이제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협동 로봇부터 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뭐 웨어러블 로봇, 또 치료 자율주행 로봇 이런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다. 전기차도 사실 처음 나왔을 때 다 테마라 그랬어요. 네. 에코프로 나왔을 때 이게 테마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거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시총이 모든 회사들 다 합쳐서 90조가 넘었잖아요. 네. 그걸 테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산업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인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로봇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안에서 아니 나는 성적표만 따질래라고 본다면 네. 그나마 지금 뭐 로봇, AI, 뭐 소프트웨어보다는 의료 AI 쪽이 더 실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루닛 오늘 9%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 거래일은 어떨지 루닛을 보려는 투자자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요. 네. 일단은 의견을 먼저 드리면은 네. 당연히 이제 업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의 이제 무증 신주 상장과 관련된 오버행 이슈가 좀 수급적인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하회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 루닛은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다. 올해 주목을 받으면서 루닛이 연초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10배 올랐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지금 폭발적인 이제 상승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는 이제 루닛은 좀 숨고르기 하기, 도약을 위한 이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뭐 그런 흐름으로 이제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루닛 인사이트라든지 루닛 스코프와 관련된 이제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내년도에 이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실적과 지금의 이 스케일을 가지고 루닛은 아주 고평가다, 뭐 이건 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너무 또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하고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파트너십이 어느 정도 이제 공고히 되는지에 따라서 루닛의 주가는 훨씬 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닛은 다음 장에 업 의견 드렸습니다.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취미에 있는 수진덱. 저 너무 이거 영민 매니저님 만나면 궁금했어요. 왜냐면 네. 지난번에 네. 빈대 테마 갖고 왔다가 네. 저한테 뭐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코플라스마 테마가 오늘장 굉장히 강했습니다. 요거 빈대 테마랑 동일시할 겁니까? 다르게 보실 겁니까? 빈대 테마보다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빈대 테마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썩 마음이 가진 않는데 그래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중국 쪽에서는 진짜 이 마이크로플라스마 또 이 폐렴이 또 다시 확산되면서 제2의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또 오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우려들도 분명히 좀 갖고 있고 특히나 우리 또 이제 부모님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영유아 쪽에서 이제 또 이게 그러니까요. 확산이 좀 빠르게 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걱정을 좀 갖고 있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미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이런 이제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제 로드맵을 갖고 있잖아요. 코로나19 터졌을 때는 완전 이제 무방비 상태에서 이게 뭐야 이러다가 이게 치료제를 써야 되는 건지 백신을 써야 되는 건지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건지 막 우왕좌왕 하다가 온 나라 온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전 세계가 이런 이제 바이러스 특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좀 예기치 못했던 어떤 돌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로드맵들이 어느 정도 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처럼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전염병의 팬데믹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진 않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분들 특히 이제 이 소아의학을 전문하는 이제 의학 박사분들께서 최근에 이제 정부의 대처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맞아요.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무방비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냅두면 지금 대만이나 다른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거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 지금 무방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확산할 수 있다라는 또 잠재적인 이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수젠텍이라는 종목이 딱 아주 강하게 주가가 급등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수젠텍뿐 아니라 경남제약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올랐는데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를 겪어서 이제 어느 정도 로드맵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투자해야 되는 그 단계 이런 것들 알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폐렴 테마가 지난번 빈대 테마보다는 실체가 있다 했으니 네. 그 안에서 만약 이 테마주를 이용하시려는 분들은 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이제 수젠텍을 업 의견을 좀 드렸어요. 네. 주가가 워낙 좀 강하게 지금 이틀째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저도요. 업 의견을 이제 드리기는 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극심한 변동성을 좀 대처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이제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거의 한 수개월 지속됐거든요. 이게 잠잠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슈가 불거지니까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상당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상황도 어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분명히 이제 테마주들을 공략을 할 때는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12월 시작하자마자 벌써 이제 올해도 산타는 없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맞아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고 일단 이번 주말에 미국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진행될 거거든요. 딱 그때까지 지금 뭐 STO라든지 일부 테마주들 이제 활개를 치는 이제 시기라고 보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저는 강력한 주도주 장세가 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FOMC 지나고 나면은 작년하고는 정반대의 흐름.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12월 달에만 10% 넘게 급락했었어요. 네. 작년과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테마주들의 이제 동력은 조금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넓게 보면 이 제약바이오 섹터잖아요. 결국 헬스케어 그렇죠. 섹터 안에서는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코스피 시장 안에 전체적으로 막 SK 하이닉스 급락하는 와중에 바이오 기업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가지고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들의 바스켓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포착이 됐거든요. 이미 바이오 기업들의 시세가 시작됐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연말까지는 좀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 쪽으로 좀 여러분들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젠텍 내일장 업이긴 한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 오히려 바이오 안에서 네. 신약 개발 업체, 종근당, 한울 바이오파마, 유한양행 같은 종목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전체 10개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떨지 보시죠. Y바이오로직스와 에코프로 머티만 다운 의견, 새내기 네. 두 종목 다운 의견이고 나머지 8개는 업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은요? 오늘은 좀 베스트 종목을 꼽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당장 이제 올라갈 만한 종목이 크게 눈에 띄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골라본다라고 하면 루닛이라는 종목을 저는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찌 보면 루닛은 정말 이제 성장 섹터의 가장 대표적인 올해 이제 텐베거를 만든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루닛 인사이트를 이제 채택한 국내 기관이 3,00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루닛 스코프도 드디어 이제 빅파마하고 이제 계약이 이제 올해 성사가 됐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계약들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찌 보면 최근에 주가 이제 급락을 야기했던 유무상증자 2천억 원이 넘는 유증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회사가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확보를 한 거거든요. 이 막대한 자금으로 뭘 하느냐? 미래 성장 동력을 이제 찾기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 거예요. 사실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가장 문제점이 이 자금 조달하는 게 문제인데 네.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주들이 말 그대로 이제 십시일반 해가지고 2천억이 넘는 이제 현금을 조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루닛스코프라든지 루닛인사이트 공격적인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캐시플로우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고 지금 당장 실적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미래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라서 루닛이라는 종목을 이제 베스트 종목으로 좀 꼽아드리도록 하고 가격 전략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종가보다는 조금 낮게 잡았어요. 사실 뭐 7만 원 초반까지 만약에 좀 더 밀린다면 제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 가격은 7만 5천 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 목표 가격은 9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손절 가격은 6만 7천 원 정도로 가격 전략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9만 원, 손절가 6만 7천 원이고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지난주 이 시간에 HPSP 그래요. 그때 신고가일 때 네. 제가 매도해야 된다라고 갸우뚱했단 말이에요. 네, 전화하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네. 23%나 더 갔어요. 네. 오늘은 좀 밀렸거든요. 최근에 네. 고점 찍고 요 종목은 그러면 이제는 보내줘야 돼요. 어떻게? 보내주면 안 되죠. 안 돼요? HPSP는 네. 이제 진짜 한미반도체와 HPSP도 마찬가지예요. HBM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걸 올해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다면 실적이 이제 정말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내년에 판단을 해야 돼요. HPSP 같은 경우에도 이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게
기존에는 열고압 방식으로 이제 했던 걸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을 하는 장비를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양산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희소성도 있을 뿐더러 뭐 HBM 이슈뿐만 아니라 뭐 미세 공정, 나중에는 후공정까지도 이슈가 확산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난주에 제가 강력 의견을 드리고 그냥 시장 계속 올랐잖아요. 맞아요. 목표가 5만 원 말씀드렸는데 5만 원에 조금 못 미쳤고 어제 오늘 한 이틀 동안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는데 네. 4만 원 밑으로 깨지면 다시 한번 강력 매수할 수 있는 자리예요. 잘 보고 계시다가 4만 원 아래 조정이 좀 들어오면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10가지 종목 알아봤고요. 엠비엔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